네, 다음 종목은 대한약품입니다. 대한약품은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추천했다기보다도 실적은 좀 정체되고 있는데 주가 하락에 따른 지금 저평가가 굉장히 좀 심화된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차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뭐 양호한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어요. 2019년도도 많이 흘러내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기업 중에서 제약회사를 제가 오전에 쭉 PR을 봤습니다. 전체 코스닥에 이제 들어와 있는 제약회사 PR을 쭉 봤는데 그 중에서 대한약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평가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일단 대한약품은 기초수액제를 지금 제조하고 있고, 기초수액제는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 중에서 JW생명과학이 있죠. 그리고 HK인노엔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지금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과점체제입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는 좀 어려워요.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수액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정부의 약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의료보험 재정이 지금 좋지가 않아서 정부 쪽에서는 제약회사의 가격을 지금 막 인하시키려고 지금 압력을 좀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기업들 제약회사 쪽 보니까 내년도 실적들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도부터 약가 규제를 받아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기업들이 지금 벌써부터 지금 눈에 띄고 있어요. 근데 대한약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기초수액제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기초수액제는 퇴장 방지, 이게 퇴장 방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이게 제약회사들이 보통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약을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데 그 병원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마진을 병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의 그 가격을 계속적으로 후려치기를 해요. 막 계속 낮춰요. 그러니까 전체 병원들이 계속 가격 압력을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마진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약회사가 그 약을 안 만들게 돼요. 안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해외 업체 쪽에서 비싸게 사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해외 의존도가 100%가 돼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가격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적정 마진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제약회사가 그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기초수익제가 바로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인하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이 기업은 안정적인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입니다. PR이 6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싸요, 이 기업이. 대한약품에 대한 어떤 기초 수액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수액제는 JW생명과학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 수혜주입니다. 이 고령화 수혜주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병원에 입원하는 고령 환자 수가 증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셨지만은 이건 뭐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침대에 눕자마자 그냥 링게를 맞잖아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맞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입원하게 된다면은 수액을 항상 맞게 되는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고령 환자의 병원 입원 일수가 증가해요. 자, 보시면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 입원 일수 추이를 보시면은 연간 10%씩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지금 데이터가 2015년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2018년도부터 본격화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령화는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 추세가 되는데, 지금 고령 환자 입원 일수가 지금까지는 2015년도까지 연평균 10%씩 증가했는데, 앞으로 증가 이 각도는 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링게 수액을 맞는 그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국내 고령 인구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인데요. 2050년도까지 지금 이제 2005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지금은 2020년도죠. 여기 있네요. 중간에. 연평균 24%씩 증가합니다.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죠, 지금. 그쵸. 여기가 각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수액제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앞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약품이 지금 수액제 쪽에서는 JW 생명과학이랑 같이 전체 시장에 과점을 띄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령 환자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고령 인구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수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수요를 상위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후발주자가 생겨나기 좀 어려워요. 과거에 만든 설비에서 나오는 아주 값싸게 지금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제조 단가가 워낙 원가가 싸기 때문에 신규 경쟁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가격 경쟁에 아마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생겨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국내 요양병원 증가 추이도, 이거 정부 쪽에서 계속 요양병원을 짓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가 이제 접어들면서.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수액제는 정부 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도 있어요. 향후에. 선진국에서 그런 흐름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요양병원도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수액에 대한 어떤 접근성도 높아지겠죠. 전반적으로 대한약품은 앞으로 이제 좋은 일밖에 없을 걸로 좀 보여요. 연간 실적 보시면은 꾸준히 증가하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매출액이 연평균 8%씩 증가를 했어요. 이 증가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죠. 네. 고령 환자 병원 일수 증가폭이랑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움직여요. 이게 10%, 8%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보다 높은 16%씩 증가를 했죠. 자,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0%가 넘죠. 네, 아무튼 그냥 고부가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기 실적은 계절성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계절별로 특성을 띠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의 영향도가 좀 낮고요. 그리고 계절적 특성도 없고 뭐 꾸준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8%씩 증가하는 모습이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좀 오른 모습이 좀 보이죠. 수익성은 22%에서 20%로 다소 낮아졌지만 일단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함께 상승한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은 수액 제품, 이게 이제 주력입니다. 이게 기초 수액이죠. 이게 아까 위에서 그 퇴장 방지 제도, 이쪽에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게 매출 성장이 10%가 됐었고, 이건 좀 고부가치죠. 뭐 비타민 뭐 D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로 회복 뭐 관련된 거, 비쌉니다. 이거 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비싸요. 매출 비중이 한 20%고 이게 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전체 한 10% 성장을 했네요. 수출은 거의 없죠. 뭐 매출 비중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99%의 매출 비중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한약품하고 JW 생명과학이랑 보시면 JW 생명과학이 PR이 좀 높아요. 조금 이제 시장에선 프리미엄을 높게 해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회사는 이제 해외에 진출한다고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뭐 기대에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지만 해외 진출 이슈 때문에 PR이 좀 높았고요. 대한약품은 이제 아직 수출 비중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JW 생명과학 잠깐 볼까요? 수출 비중이 몇 프로인지? 여기 보시면은 수출 비중이 2%. 근데 2%인데, 그 증감률이 한 43%인데, 아무튼 얘네 2%고, 대한약품은 1%고, 뭐 아무튼 요 차이 때문에 좀 PR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뭐 매출 비중이 둘 다 워낙 1, 2%대이기 때문에 PR이 낮은 대한약품이 조금 저평가 매력도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10% 일단 올랐고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1% 상승에 그쳤어요. 이게 좀 아쉽죠. 매출 원가가 4%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에 약간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을 했어요. 보니까 직원 수가 증가했습니다. 634명에서 655명. 그러니까 한 21명 정도 증가를 했네요. 인건비 증가로 아무튼 영업이익 상승이 약간 좀 1% 상승이 그쳤죠. 주당 순이익도 뭐 과거의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한 8%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그렇죠. 연간 주당 순이익 한 요 정도로 일단 좀 추정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PER이죠. PER이 워낙 낮아요. 지금 제약회사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이 제약회사, 기초수혜제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수혜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PR이 6.7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PR이 6.7을 뭐 비싸다 싸다 이거는 뭐 개인마다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기업이 전체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낮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년에 이 회사의 적정 PR이 얼마였냐? 고점과 저점의 평균 PR을 과거 쭉 통계를 내봤더니 8.2예요. 근데 올해 유독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소외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사게 된다면 22%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주가에 조금 뭐 상승도 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약품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수혜를 받으면 받았지 뭐 그쵸? 매출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1분기 때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증가한 거 봐서 뭐 매출액이 뭐 역성장하거나 코로나의 피해를 보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본다면 PR 6.7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승 여력은 약 22% 정도. 이게 적정 주가예요. 이게 지금 37,900원, 34,000원 정도가 뭐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오를 것이다.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죠. 기술적으로 봐도. 대만정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부채 비율은 47%고요. 안정적이죠. 유동 비율은 100%가 넘는 268%.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한 300억 정도 이상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가지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이거든요. 1,800억에 현금성 자산 300억. 괜찮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고 신규 사업을 진출할 정도의 현금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상 대한약품이었습니다.